TV 김재구입니다. 오늘 김재구 TV에서 지금 한참 요즘 경찰서장들이 그냥 쿠데타도 아니고 이게 12.12 사태 같은 그런 거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확 들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시사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말을 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오늘 정부 서울 청사에서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을 만나게 돼요. 기자들이 이런 걸 물어보네요. 총경회의를 주도한 사람이 대기 발령 조치가 된 상황에서 발언이 과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원래 기자들이 직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상민 장관이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과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 왜냐?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한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경찰서장들이 윤 정부를 정말 왜 이렇게 비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 문재인 정권 5년 속에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들을 문재인 사람으로 심어놓은 사람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니 12.12 쿠데타를 언급합니다. 누가? 우리 이상민 장관이 하나회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거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경감 이하 직급에 대한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 하나회도 그렇게 출발을 했고 12.12 쿠데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저도 이상민 장관의 말씀이 맞다라고 나도 옹호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장관이 이런 말 합니다. 대충 언론에 언급된 총경들은 다 특정 출신이라고 하더라. 이 자리에서 특정 출신이 누구인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은 말을 안 하겠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날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총경 630여 명 가운데 190명이 참여해가지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울산 경찰서장이 주도해가지고 총경들은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거를 두고 이렇게 난리를 핍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에 대해서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떠들면서 경찰 내부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만큼 이것은 뭐냐? 시행령 제정 절차에 당분간 보류해달라. 이런 말까지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유3령 울산 중부 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죠. 아니, 현장에 직접 참석한 모든 사람들 감찰 착수했습니다. 100몇 명이죠? 90명. 630명 중에 190명이 오프라인에 모여가지고 이런 내작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게 대통령실에서는요, 이거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아까 장관이 말한 것처럼 경찰은 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12.12 쿠데타나 다를 게 없다. 그리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에 의한 대통령과 행안부령은 지난 21일 날 차관위에 통과된 거예요. 이게 뭐냐? 26일 날 국무회의에 통과돼서 내달 2일 날 공표 시행할 예정인데, 국무회의 통과된 것을 경찰서장들이 모여가지고 쿠데타적인 그런 행동을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오늘 기자들이 좀 짓궂게 질문한 기자들도 있고, 오늘 기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이상민 장관은 아주 그냥 또박또박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총경회의가 휴일에 개최가 되었고, 그런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대기 발령 조치가 될 정도로 일단 통제는 이루어졌는데, 장관님의 발언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자,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상민 장관,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저 개인도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들께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일부 언론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이번 사태는 일부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과 차원이 다른 것이다 하고 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는 사실상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12.12 사태가 하나로 뭉친 그런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장관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뭐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무장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가지고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저는 이제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기자가 이제 이런 말을 하나 물어보는데, 만약에 장관께서 국가공무원법상 이번 경찰서장 희위는 징역 1년 이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형사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셨나? 아니면 그대로 지금 마음을 갖고 계신가? 요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장관님께서 형사처벌까지 나가게 되면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이상민 장관, 제가 또 찾아보니까요, 국가공무원법 1년 이하로 되어 있는데, 경찰 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법상에. 그래서 처벌을 언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번 사태를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징계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관 말. 그리고 여기에는 웨딩이 중요한데요, 제가 형사처벌을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단순한 징계 사유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 행위라고 얘기한 겁니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근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치 말을 한 것처럼. 대한민국 언론 문제가 있어요. 김정은 생각도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기사가 나와야 되고 방송에 나와야 되는데 너무 업그레이드 시켜. 삽입을 너무 많이 시켜, 없는 말을.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은 조금 고쳐야 할 점이 있다, 김정은은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기자가 또 물어봐요. 장관님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을 하시면서 경찰청과 행안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행안부를 언급을 하셨어요? 경찰청의 후속 조치 외에 행안부에서 이 사태에 관련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대기 발령이나 이런 사태에 대해서 혹시 치안정책관실을
통해서라든 경찰청과 좀 소통을 하신 바가 있으신지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장관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일단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행안부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행안부 안에 설치되는 경찰국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려져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장관. 그리고 취지에 오늘 급하게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상 아까 일부 언론사에서 지적했다시피 사실 경찰청 내부에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의 입장은 이 사태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확한 사실관계, 경찰국이 도대체 뭐하는 조직이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 업무는 뭐냐, 무엇인지 이런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상민 장관. 그래 이게 말이죠.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은 또 경감들이 또 하겠다는 거야. 나중에 이제 순경, 경장 이런 사람도 하게 생겼어. 대한민국 나라 꼴이 뭐가 됩니까? 그 사람들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먹고 살면서 민심의 지팡이가 될 사람들이 시위를 합니까? 음모를 꾸미고? 이건 아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청 윤희근 후보자나 또는 그 밖에 다른 경찰청 관계자가 연락을 취하거나 무슨 의사소통을 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할 사안도 아니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은 행안부하고 계속 연락을 안 했다는 겁니다. 경찰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 기관 같은 데다가 알박기 해서 다 기관장은 다 못 박아놨죠. 경찰까지 총경까지가 아니라 경감까지도 전부 다 맞고 박아놓은 거야.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엄청난 그런 권력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경찰이야. 9월달부터 그거 이제 시행이 되면 경찰은요 무수부리가 됩니다. 검찰보다 더 한참 권력이 좋아져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런 발상을 하고 모임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건 잘못된 거지. 자, 기자가 질문합니다. 마지막 기자인가 봐요. 경찰국이 치안 사무를 하는 곳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휘 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그런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런 우려가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민 장관.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경찰 그리고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경찰국 직제안 신설에서 경찰국이 무엇을 하는지 딱딱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 법률도 딱딱딱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우리 기자 여러분은 오해 없이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 네, 읽어보세요. 지휘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 규칙을 한번 정확하게 기자님들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일부 우려하는 수사에 대한 간섭이라든지 또는 치안에 대한 지휘나 간섭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자 여러분들도 아시게 되고 국민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겁니다. 특히 경찰 근무하는 당사자들이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휘 규칙이 조문이 많지도 않아요. 한 1, 2분이면 읽으실 수 있어요. 내용을. 이거 읽어보시면 지금 행안부 경찰국 행안부 장관이 지금 일부 우려하듯이 경찰을 통제하고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근데 그거를 자꾸 의심하고, 근데 지금 경찰서장단이나 그 경찰서에 근무하는 간부들은 다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우겨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대한민국 경찰로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지휘 규칙도 내용 자체가 그러한 것은 전혀 없다. 그렇게 이상민 장관이 얘기하면서 한 번 좀 꼭 읽어보시고 나중에 기사 써주세요. 이런 말이고.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 기자가 마지막 질문 하네요. 아까 특정 출신이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씀하셨는데 장관님께서 경찰대 출신을 언급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지금 또 청장 후보자께서도 경찰대학을 나오신 분이고 특정 출신을 누구에게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글쎄요. 그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 자, 그런데 그분들을 엮을 만한 공통점을 장관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자가 또 제작 질문을 해요. 원래 기자들이, 대한민국 기자들이 좀 아주 빡세긴 빡세. 자,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말하죠. 제 생각에는 이번 경찰서장 총경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한번 쭉 보시면 말이죠. 저도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정확히 파악은 못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특별히 보고가 오는 것도 아니고 대충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을 다 특정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그럼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저 행안부 장관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특정 출신이 누구냐라는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죠. 그 이야기를 피해가는 것 같고, 자, 여러분들이, 기자 여러분들이 이번 경찰서장들 모임 취재를 해보시면 다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내일 이제 국무회의인가요? 거기서 나오면은 그게 다 배포가 되니까 기자님들이 보시고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기자님 스스로 판단하시면 된다. 이게 이제 이상민 장관의 기자회견 팩트인데 이렇게 붉어지는 거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김재구 생각입니다만 이게요, 사실 문정권이 심어놓은 반란의 아이콘들의 바보 같은 행진입니다. 이런다고 그들 출세합니까?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또 한 자리 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정신 나간 짓입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범인이나 잡으시오. 그게 답이야. 이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